간밤에 눈을 떴는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지 않았나요? 또 한숨 쉬며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온 정혜원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 가능한 숙면 루틴입니다. 잠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장치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 바로 밤마다 깨는 잠이죠.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지만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빠진 퍼즐 조각 때문이에요. 그 조각을 오늘 채워드리겠습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3분 안에 숙면 모드로 전환되고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낮엔 졸리지만 밤엔 눈이 말똥하다. 자다가 2번 이상 꼭 깬다.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예요. 나이 들수록 잠이 중요한 이유, 망가진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법, 그리고 마그네슘과 음식 조합 3가지 실전 루틴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숙면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실천 약속이자 누군가의 회복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68세 이정호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아요 하셨어요. 들어보니 밤마다 새벽 2~3번씩 깨고 휴대폰을 보다 해가 뜨면 겨우 잠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호 님께 제가 알려드린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었어요. 그저 잠들기 전 10분, 바나나 1개와 호두 1줌, 따뜻한 우유 1잔, 그리고 30분 뒤 마그네슘 200mg을 드시는 간단한 루틴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벽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머리가 맑아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동안 약에만 의지하던 분이 음식과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깊은 잠이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밤의 질이 달라지자 낮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점심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훨씬 길어졌다고 하셨어요. 기억력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그네슘이 숙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사실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밤이라고 인식하고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변환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란의 이스파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주 동안 마그네슘 500mg을 섭취했을 때 수면 효율이 11%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밤새 깨는 횟수가 줄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분들 중 70%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꼈다고 답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정호 님도 바로 이 원리로 숙면을 회복하셨어요.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후 바로 드시면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마그네슘이 소장에서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을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마그네슘을 드세요.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거든요. 혹시 밤에 누워도 머리가 계속 깨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복용 타이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과 비타민 B6를 함께 섭취하면 멜라토닌 합성이 5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원료 물질이고 비타민 B6는 그 변환 과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이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호두 한 줌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따뜻한 우유 200ml에도 트립토판이 가득하죠. 이 세 가지를 천천히 드신 후 30분 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나나는 중간 크기로 하나면 충분하고 너무 익지 않은 게 좋아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느려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호두는 하루 권장량인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트립토판이 파괴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영양제를 공복에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깨는 분들 계시죠? 새벽 3시,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아몬드와 키위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키위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 유지에 도움을 줘요. 대만 타이베이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은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13% 증가했고 잠드는 시간은 35% 단축됐다고 합니다. 키위가 특별한 이유는 세로토닌 농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세로토닌은 낮 동안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보다는 그린 키위에 세로토닌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키위의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키위 1개와 아몬드 5알 정도를 천천히 드신 후 30분 뒤에 마그네슘 200mg을 복용하시면 새벽 각성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키위의 신맛이 부담될 수 있으니 살짝 데워서 드시거나 잘 익은 키위를 선택하래요. 키위를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신맛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두유, 코코아, 시나몬 조합을 추천합니다. 코코아 속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서 잠들기 어렵거든요.
두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진정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야간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을 막아주고요. 따뜻한 두유 200ml에 무가당 코코아 1작은술, 꿀 1작은술, 시나몬을 살짝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가당 코코아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당 코코아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새벽에 저혈당 때문에 깰 수 있어요. 꿀도 1작은술 이상은 넣지 마세요. 단맛은 약간만 있어도 충분하고 너무 달면 역효과가 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방해받는 밤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고를 때도 형태를 잘 봐야 합니다. 마그네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흡수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글리시네이트, 트레오네이트, 시트레이트 형태예요. 이 세 가지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가 잘 되고, 트레오네이트는 뇌로 전달되는 비율이 높아서 수면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돼요. 시트레이트는 소화가 편하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에 고흡수형이나 킬레이트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절대 피하셔야 할 건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4%밖에 안 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100mg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4mg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은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면 다른 형태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마그네슘과 음식 조합만 제대로 맞추셔도 숙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그네슘 복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그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24시간 주기로 잠과 각성을 조절하는 내부 시스템이죠.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깰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 이 시계를 다시 맞춰줘야 해요. 생체 시계는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곳에서 관리됩니다.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식교차 상액의 세포수가 줄어들고 기능이 약해져서 생체 시계가 불규칙해집니다. 다행히 외부 자극으로 이 시계를 다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침 햇빛을 15분 동안 받는 거예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낮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러면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규칙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멜라토닌이 평균 2시간 일찍 분비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체 시계가 2시간 앞당겨지면 저녁 시간에 훨씬 빨리 졸음이 와서 일찍 잠들 수 있거든요. 햇빛의 밝기도 중요한데요. 실내 조명은 보통 500룩스 정도인데 반에 흐린 날 야외도 1만 룩스가 넘습니다. 이 밝기 차이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데 결정적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유리가 일부를 차단하기 때문에 직접 밖에 나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선글라스를 끼지 말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눈이 부시다면 살짝 옆을 보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산책하시면 돼요. 기상 후 15분 정도 산책을 하시거나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얼굴로 받아보세요. 산책이 어려우시면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빛을 얼굴로 받아보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어제보다 한두 시간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일정한 기상 시간이 몸의 시계를 고정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7일만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깨게 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 일정한 기상 시간을 유지한 사람들은 불규칙한 사람들보다 주관적 수면 만족도가 40% 높았다고 해요. 또한 낮 동안의 피로감도 30% 낮았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적인 리듬의 힘이에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엔 늦잠을 자셔야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주말에 2시간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 아침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마치 시차 적응을 하듯이 몸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춰 두세요.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의 기상시간을 정해보세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빛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80%나 억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 끄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서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강합니다. 낮에는 이 빛이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독이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2시간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약 3시간 지연된다고 해요. 밤 10시에 잠들려면 8시부터는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조명은 뇌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반대로 하얀 형광등이나 LED 조명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많이 나오는데 저녁 시간에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불 끄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1시간 전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 장기들도 자체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위장, 간, 췌장 같은 소화기관들이 각각 자기만의 리듬으로 움직이는데 식사 시간이 그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한 사람들은 불규칙한 사람들보다 장 건강이 좋았고 수면의 질도 30% 높았다고 해요. 특히 늦은 야식은 수면 리듬을 완전히 깨뜨려요.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몸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몸이 깨어 있게 되는 거죠. 소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완전히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밤늦게 배가 고프시다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아침은 반드시 챙기시고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8시 전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저녁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실 예정인가요?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4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한 달 안에 생체 시계가 스스로 리셋되어 숙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아침 햇빛 15분, 매일 같은 시간 기상, 취침 전 빛 차단,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 4가지를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단 하나의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마그네슘 복용 비법과 생체 시계 회복 습관 4가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배우신 것처럼 음식 조합, 복용 시간, 마그네슘 형태를 제대로 맞추면 숙면 효과는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바나나와 호두,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시고 30분 뒤에 고흡수형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멜라토닌 합성이 50% 증가해요.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키위와 아몬드 조합을, 스트레스성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 코코아 시나몬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4가지 습관도 기억하세요. 아침 햇빛 15분 받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잠들기 전 빛 자극 최소화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하기.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 달 안에 몸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혈압도 오르고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깊은 잠을 자면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하면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도 높아져요.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해서 감기나 염증에 덜 걸리고 피부도 좋아지며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호두를 함께 드시고 30분 뒤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숙면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 시간 졸음을 없애고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오후 내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신 분들은 댓글에 일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새로운 밤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의 수면을 응원합니다.